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1967년 6월 24일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요, 인구 통계를 처리하기 위해 컴퓨터를 도입했는데요. 그렇게 시작된 대한민국의 전자정보 시스템은 UN 전자정보평가 3회 연속 1위를 차지했고요. OECD 공공데이터 개방지수 2회 연속 1위를 차지하는 등 세계 수준의 시스템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50년 전, 누가 대한민국의 오늘을 상상이나 했을까요? 자, 그런데 이 걱정스러운 문제도 있습니다. 1970년 여성 1인이 평생 낳을 아기를 뜻하는 합계 출산율은요, 4.53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집에 아이들이 4-5 정도는 있었던 건데요. 2020년 0.84명에 그쳤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일할 사람도, 군대 갈 사람도, 노인을 돌볼 사람도 없게 되고요. 정재환의 아리아리를 볼 시청자도 없을 겁니다. 라떼는 말이죠. 이 과거에는 둘도 많다,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고 했습니다만 이제는 대한민국의 내일을 위해 아기에게 투자할 때입니다. 대한민국의 오늘과 내일을 응원하는 정재환의 아리아리, 이제 시작합니다. 네, 한 주간의 다양한 이슈를 확인해 봅니다. 경제콕 이은주 캐스터 나오셨어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요즘에 이제 비트코인, 또 이더리움, 도지코인 등 이 가상화폐가 동반 추락하고 있다. 뭐 이런 소식이 연일 들리는데요. 자, 우선 이번 주 키워드부터 함께 볼까요? 예. 네, 금주의 경제콕, 가상화폐 폭락, 구원투수 등판. 구원투수가 등판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네요. 예. 네, 사실 이번 주 우리 시장 아직도 약세장을 계속 걷고 있습니다. 지난주 주말에 17,000달러 선까지 비트코인이 밀려나면서 대부분의 암호화폐들이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요. 네. 그런 가운데 많은 암호화폐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기업들의 자금이 부족해지면서 여러 곳에서 파산 위기를 모면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갑자기 혜성처럼 등장한 FTX 거래소의 창업자가 네. 최근에 업계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네. 많은 기업들에게 갑자기 본인이 나서서 내가 자금을 지원해주겠다라며 아하. 구원투수 역할을 자청했습니다. 네, 구원투수 역할을 자청했다. 예, 뭐 반가운 소식인 것 같은데, 그 자세한 내용을 좀 소개를 해주세요. 구원투수라는 게 어떤 일을 지금 하겠다고 하는 건지. 네, 사실 최근 유동성 위기에 빠졌던 많은 부실 코인 기업들이 긴급 자금을 요청을 지원을 했지만 사실 네. 도와줄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았거든요. 근데 FTX 거래소의 창업자가 나서서 한화로는 약 1조 원 상당의 자금을 선뜻 내준 겁니다. 총 2곳의 기업에 나눠서 1조 원 가량의 돈을 빌려주었는데요. 네. 한 곳은 블록파이, 또 한 곳은 보이 디지털 그룹에게 1조 원 상당의 원화를 빌려주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1조 원. 네. 예, 엄청난 액수인데. 네. 근데 이분이 아무리 돈이 많은 분이라고 해도 1조 원은 정말 거금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 어떻게 지원을 한 겁니까? 이게 비트코인으로 지원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뭐 진짜 돈으로 네. 우리 사용하는 지폐로 하는 겁니까? 네, 사실 1조 원이라고 딱 들었을 때 체감되기도 어려울 만큼 굉장히 큰 액수잖아요. 네네. 이 1조 원 상당을 모두 비트코인으로 빌려준 것은 아니고요. 예. 이 달러,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혹은 비트코인, 또 기타 알트코인들을 가지고 1조 원 상당의 이 자금을 모은 이후에 네. 각 기업에게 빌려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사실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큰 규모의 금액을 선뜻 빌려주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그러게요. 샘
뱅크먼 프리드먼이 우리 시장을 얼마나 아끼고 이 시장이 무너지지 않기를 원하는지 다시 네. 한번 저희가 살펴볼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네, 뭔가 그 책임감 뭐 이런 것을 느꼈나 보군요. 예. 네, 아무래도 이 샘 뱅크먼 프리드먼 같은 경우는 이 우리 업계에서 가장 큰 손이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이 네.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비중도 굉장히 크고요. 네네. 또 그가 운영하고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 또한 업계 거래 순위가 5위 안에 들 정도로 큰 규모이기 때문에 네. 본인이 직접 책임감을 느끼고 네. 투자자들 그리고 이 업계 사람들을 본인이 직접 도와주겠다 하면서 소방관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네, 그 뱅크먼 프리더. 네. 예, 어떤 사람입니까? 네, 예. 놀랍게도 아직 30살입니다. 예. 네, 이 1조 원 30살. 규모의 금액을 빌려주었지만 이 엄청난 자산가지만 아직 30에 불과하고요. 이 네. MIT에서 물리학 그리고 수학을 전공할 만큼 수재 중의 수재로 저희 네. 업계에서도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뱅크맨 같은 경우는 이 한국에서 굉장히 친근한 별명을 갖고 있거든요. 이 별명이 뽀글입니다. 뽀글이? 이 헤어스타일이 이렇게 파마 머리를 한 뽀글뽀글 머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별명이 뽀글인데요. 예. 예전에 유명했던 그림을 그립시다의 밥 로스 아저씨처럼 비슷한 네네. 헤어스타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또 이 뱅크먼이 우리나라를 또 아끼는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요. 이 뱅크먼이 이 정도 규모의 부를 축적하기까지 혹시 어떻게 돈을 이렇게 벌었을 거라고 예상하실까요? 글쎄요, 그것까지는 상상이 안 가네요. 예, 이제 네. 30인데. 그렇죠. 30에 이렇게 큰 규모의 부를 축적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네. 한국이 숨어 있습니다. 예. 2017년도 국내에서 이 김치 프리미엄이 굉장히 컸었는데요. 네네. 이 한마디로 글로벌 거래소에서 거래되던 비트코인의 가격과 네. 이 우리나라 거래소에서 거래되던 비트코인의 가격과의 시세 차이가 발생을 하면서 네. 이 한때는 30% 넘게 그 격차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네. 그 당시 이런 시세 차익을 노리고 거래에 나섰던 투자자들이 있었는데 네. 이 뱅크먼 같은 경우도 그 당시 이 시세 차익으로 3년 네. 동안 무려 320억 달러, 이 원화로는 약 13조 원에 되는 돈을 3년 동안 벌어들였습니다. 네. 한마디로 한국이 키웠다라고 해도 과언이 네. 아닐 것 같은데요. 그때 당시에 13조. 네. 예, 그러면 이번에 1조를 지원한다고요? 네, 예, 조금 더 내도 될 것 같은데. 그렇죠. 1조 원을 지원을 했고요. 네. 사실 포브스 집계를 기준으로 보자면은 그가 현재 지니고 있는 순 자산은 약 26조 원 정도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네. 그가 운영하고 있는 FTX 거래소는 현재 기업 가치가 41조 원 정도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네. 또 재밌는 사실 하나는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이 두 번째로 정치 후원금을 많이 기부한 기부가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네. 네. 그 은행에서 일하시는 분들 이제 영어로 뭐 뱅크맨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이 이름이 좋은 것 같네요. 그러게요. 뱅크먼, 프리드. 네. 예. 근데 어쨌든 요번에 이제 이분이 지원을 함으로 해서 네. 어떻게 숨통이 좀 트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렇게 파산 위기에 직면했던 많은 기업들이 뱅크먼 덕분에 한숨을 돌릴 수는 있지만 이 네. 뱅크먼의 1조 원 자금 조달이 많은 저희 같은 개인 투자자들에게까지 체감되기는 어려울 네. 것 같습니다. 예. 이은주 캐스터도 많이 투자를 하신 것 같은데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예, 좀 좋은 일이 많이 생겨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다음 이슈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키워드 볼까요? 네, 주 52시간제 연장 근로 개선. 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네, 예. 사실 지난 문정부 때만 하더라도 이 일주일에 52시간 근무하면 안 된다라는 이 네. 법 제도가 정해졌었죠. 예. 근데 이번에 새로운 정권이 들어오면서 이 해당 그 연장 근로 시간을 본격적으로 바꾸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네. 지금까지는 한 주에 연장 근로 시간을 12시간 이상 초과하면 안 됐었는데요. 네네. 이제는 주 단위로 계산하지 않고 우리가 월 단위로 산정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월 48시간으로 개선이 된다고 하는데 아직 확정된 부분은 아니고 그렇게 네. 하겠다라고 현 정권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확정된 것 같지는 않고요. 저도 아침에 이제 뉴스를 봤는데 네. 윤석열 대통령께서 정부의 공식 입장은 아니다. 다만 네. 뭐 검토를 하고 있다. 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네. 자, 그런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게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게. 네, 이렇게 월 48시간제로 바뀌는 이유 배경도 저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사실 주 52시간제 근무를 도입을 하고 좀 장시간으로 근로를 하게 되는 그런 부분은 많이 개선이 됐다고는 합니다. 네. 하지만 일부에서는 여전히 시행착오가 있고 불편함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보완하고자 월 단위로 산정을 하겠다고 한 건데요. 네. 제가 시간을 계산을 좀 해봤습니다. 예. 하루를 24시간으로 저희가 산정을 했을 때 이 퇴근 후 근무를 할 수 없는 시간이 법적으로 11시간으로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 11시간과 또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하면은 이 한 명의 근로자가 하루 동안 최대치로 일을 하게 된다면은 12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합니다. 주말 없이 7일 내내 일을 하게 되면은 네. 일주일 동안 총 84시간을 일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네. 기존에는 54시간을 넘으면 안 됐지만 52시간? 52시간을 넘으면 안 됐지만 이제는 한 주에 본인이 원한다면 어허. 84시간까지도 근무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첫 주에 84시간 근무를 하게 되면은 네. 나머지 두 번째, 세 번째 주는 46시간에서 47시간만 근무하면 되게 됩니다. 네. 사실 이러한 시간 변화가 예, 근로자 예. 입장에서 크게 이득이냐라고 했을 때는 네. 받는 월급은 사실 똑같기 때문에 예. 체감상 큰 변화는 없을 것 같다는 이 누리꾼들의 반응도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에 주 52시간제였는데 네. 이것을 이제 어떻게 보면 월 총량제로 네. 그렇죠. 어떤 주에 일이 좀 많으면 요때는 좀 일을 좀 밤늦게까지 할 수 있다. 네. 뭐 이런 건가 보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한마디로 기업이 필요할 때 더 일을 할 수 있게끔 정부에서 지원해 주겠다고 한 네. 건데요. 특히 연구직 같은 분야는 이 일이 몰릴 때, 연구를 몰두할 때 더 많은 시간을 근무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네. 하지만 기존 정책에 따르면은 그런 부분에서 불편함이 있었는데 이번에 월 총량제를 도입하게 되면은 이 원하는 만큼 기업들이 일할 때는 일하고 또 쉴 네. 때는 몰아서 쉴 수 있는 그런 네. 근로제를 도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방금 전에 이제 임금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제 근로자들이 원하는 것은 이제 네. 임금이 올라가는 거. 그렇죠. 예, 거기에 대한 좀 좋은 소식은 없습니까? 네, 사실 이 임금 체계도 개편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발표는 했습니다. 네. 현재 한국 같은 경우는 이 호봉급으로 봉급이 책정이 되거든요. 그렇죠. 한마디로 오래 일한 사람이 더 많이 가져가는 구조로 현재 봉급 책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요즘 같은 시대 말 그대로 이직도 잦고 저성장 시대이기 때문에 워낙 성과급 위주로 많이 돌아가는 분위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호봉급을 받는 게 좀 불공평하다, 불합리하다라는 의견들도 많거든요. 네. 근데 이 한국의 임금 차이가 이 1년 미만 근속했던 근로자와 30년 이상의 근로자 임금 차이가 거의 3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세배요. 네, 물론 네. 30년 동안 근무하신 분의 성과도 뛰어나시겠지만 그러니까 사실 오래 모르는 일했잖아요. 거잖아요. 예? 네. 네, 모르는 거기 때문에 네. 이 성과를 따지지 않고 오래 일했다고 해서 더 많은 월급을 가져가는 이러한 체계를 본격적으로 재편하겠다라고 정부가 어허. 발표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성과급이라는 게 일한 만큼 또 네. 능력을 발휘한 만큼 가져간다 이런 취지가 있습니다만은 네.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조화를 이루어야 되지 않을까 그쵸. 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자, 계속해서 그럼 다음 키워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샤넬 급처분합니다. 아하. 샤넬 여성들이 좋아하는 네. 그 회사 아닙니까? 있어도 못 사잖아요. 있어도 못 산다. 네, 있어도 못 예. 사고 없어도 못 사서 샤넬인데 네,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이 명품을 향한 소비자들의 욕구가 엄청났습니다. 네. 특히 샤넬 같은 경우는 오픈런이라는 수식어가 붙을 만큼 네. 이 매장 앞에 이 매장 오픈하기도 전에 줄을 서서 대기표를 뽑아도 못 네네. 사는 게 샤넬이었거든요. 근데 그건 좀 안쓰럽더라고요. 아니 그저 문도 안 그러니까요. 열었는데 네. 새벽같이 해도 안 새벽같이. 떴는데 그러게요. 가서 줄 서고 기다리시고 네, 그 정도로 수요가 굉장히 높았던 네. 이런 명품에 대한 리셀 가격이 예. 이 인플레 충격으로 인해 리셀 가격까지 하락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네, 사실 샤넬백 같은 경우도 약 1,400만 원 상당의 가격의 가방이 출시가 된다 하더라도 네네. 바로 리셀가가 1,800만 원, 많게는 2,000만 원까지 훌쩍 넘어가는 실체였거든요. 잠깐만요. 네. 그 리셀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네. 그게 신상품이 아니고
그 다시 파는 겁니까? 맞습니다. 리셀은 이 명품과 같은 제품들을 내가 구매한 이후에 네. 중고로 다시 파는 건데요. 네, 근데 더 중고 비싸요? 가격이 이 새로운 가방보다 더 비쌉니다. 저 같으면 안 삽니다. 하지만 리셀을 구매하려는 수요도 많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리셀 가격이 적게는 20%, 많게는 네. 수십 배의 차이가 날 만큼 리셀 향한 수요도 굉장히 많았는데요. 어허. 예, 아무래도 요즘 경기 침체다 뭐다 하다 보니까 다들 주머니 사정이 어려워졌잖아요. 네네. 예, 그러다 보니까 고가의 명품을 소비하는 것도 이제는 좀 부담으로 느껴지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아니 근데 지금 저 주머니 사정이 어렵다 말씀을 하셨는데 네. 전혀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예, 지금 무슨 리셀 제품이 1,800만 원이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근데 이 샤넬뿐만이 아니라 뭐 다른 것도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사실 리셀이라고 하면은 가장 대표적인 게 이 스니커즈, 운동화입니다. 운동화. 이 운동화 사실 보통 매장 가서 구매하면 20만 원대면 구매할 수 있잖아요. 더 싼 것도 더 많습니다. 싼 것도 많습니까? 그럼요. 보통 나이키나 아디다스와 같은 브랜드는 20만 원 정도의 가격으로 판매가 되는데요. 네. 이 한정판으로 나온 나이키는 20만 원에 처음에 가격이 판매가 되더라도 네. 리셀 시장에서는 200만 원, 많게는 300만 원까지 팔리고 있었습니다. 이야, 예, 사실 신기하네요. 네, 나이키에서 발매했던 조던 트래비스 스캇 같은 경우는 이 판매가가 원래 18만 9천 원에 나왔거든요. 네. 근데 올해 2월에 이 신발의 가격이 320만 원에 팔리기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달 초에 발매됐던 아니, 잠깐만요. 그거 네. 누가 조금 신은 거잖아요. 누가 신었을 수도 있고요. 안 신고 그대로 팔았을 수도 그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좀 낫긴 한데. 네. 네, 그 정도로 이 리셀의 수요가 높았는데 네. 이 리셀가 이달 들어서 150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어허. 한마디로 반토막 이상 하락이 났지만 네네네. 이 사실 원가인 발매가를 생각해 보자면은 여전히 이 수배의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는 것으로 확인해 볼 네네. 수 있습니다. 예, 뿐만 아니라 또 최근에 이제 그 엔데믹 사태가 되면서 이 해외 여행도 많이 풀리고 있잖아요. 네네. 예, 특히 신혼 부부 같은 경우는 이 샤넬과 같은 이런 고가의 제품들을 많이 구매했던 주 소비층이었는데요. 네. 이 신혼 부부들도 이제 신혼여행을 해외로 가기 시작하면서 이 명품에 대한 관심도도 떨어져서 이 가격이 더 떨어지는 게 아니냐는 업계 관계자의 전망도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예. 이제 가격이 좀 떨어질, 리셀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네. 지금 많이 떨어졌고요. 예. 앞으로도 좀 이러한 추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아니, 뭐, 그래봐야 뭐 별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 예. 네. 자, 오늘 리셀, 이 뭐 샤넬 명품 얘기까지, 저는 뭐 이렇게 피부에 팍팍 와닿지는 않습니다만은, 오늘 이은주 캐스터와 함께 경제 콕 여러 가지 이슈 함께 짚어봤습니다. 다음 시간 또 네. 알찬 소식 기대하겠습니다. 더 재밌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내일이죠. 6월 25일은 대한민국 역사에서 결코 잊을 수 없는 그런 날입니다. 바로 한국전쟁이 발발한 날인데요. 세상의 모든 이야기를 들여다보는 알파고의 세상만사. 한국과 특별한 인연이 있는 알파고 신하 씨와 함께 오늘은 그 전쟁 관련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알파고 씨는 이제 그 한국 사람 다 되신 거죠? 네, 저는 2014년
2018년에 네. 제가 이제 한국 주민 등록증을 땄습니다. 물론 뭐지 좀 힘들게 따신 것 같네요. 네, 저 한 번 떨어졌어요 기화 시험 때는. 어허. 애국가를 못 불러가지고 네네네. 이제 제가 음치인데 괜찮지 않느냐고 했더니 아, 네. 덕우 씨 그러면 안 된다고. 예. 국가이라는 거는 네. 하나의 국민을 묶어놓는 상징적인 노래인데 네. 그걸 못 부른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네. 저도 알겠습니다고 하고 열심히 이제 애국가를 연습을 하고 다음 근데- 기화 시험 때 붙어가지고 2018년 9월 17일인가 그때 이제 주민등록증이 땄습니다. 축하합니다. 예. 네. 아니 근데 뭐 저 음치라서 뭐 노래를 잘 못해서 네. 안 된다 이런 건 아니었을 아, 것 그건 말이 안 같고. 됩니다. 예. 무조건 잘해야 됩니다. 네, 뭐 시험을 좀 잘못 보지 않으셨나 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한국 언제 기아 오래됐어요? 저 네. 19년 차예요. 19년 차. 제 인생의 반 이상이 한국에서 보냈습니다. 이미. 예. 그러시네요. 네. 예. 알파고 씨가 뭐 여전히 젊어 보이기 때문에 아 감사합니다. 19년 차라고 하시니까 네. 몇 살 때 오셨는지 이것도 저는 궁금하고. 한국 나이론이 17살이요. 네. 저 88 올림픽 때 태어났거든요. 네. 이제 의사가 저를 엄마 품에 줄 때는 그때 네. 마침 텔레비에서 88 올림픽 아, 있었고 그렇군요. 엄마는 네. 그걸 보고 이 자식을 그쪽으로 보내줘야겠다. 네, 네. 이런 네. 뭐 낭만적인 장면들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데 왜냐면 여름에 태어났거든요. 여름 네. 말기에. 예, 올림픽의 열기가 한창 네. 뜨거울 때. 88 올림픽. 네. 뭔가 역사와 이렇게 좀 깊은 인연이 있는. 아 그렇지 제 아들도 그런 분인 평창 것 올림픽 같아요. 때 태어났어요. 근데 사람들 둘째를 왜 안 만드냐고 하는데 저 네. 이제 새로운 이제 국제 행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국제 행사 좀 빨리 해야겠네요. 아 이거 이제 정부한테 저 요청하면 좀 국제 행사 네. 만들어 주세요. 유니버시티 때 괜찮아요. 지금 저출산 이제, 시대인데. 한국에서 이제 일하시는 건 어떠십니까? 뭐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고 저 계시죠? 2010년부터는 터키의 제대 큰 언론사의 특파원으로 활동하다가 네. 그 언론사는 이제 터키 정부란 마찰이 있어서 강제 배업 당해가지고 네. 잠시 좀 약간 프리랜서 외신 기자로 활동했다가 네네. 2019년까지 네. 이제 그 이후로부터 설명함이 너무 긴데 코미디언으로 변신해가지고 K본부에서 개그맨으로 활동했다가 예, 개그 지금 콘서트에도 출연하셨었죠? 네 마지막으로 들어왔습니다. 예. 33기. 참 재능이 참 많은 분이라는 아닙니다, 생각이 아닙니다. 듭니다. 예. 그 원래 이제 터키 출신. 네. 최근에 이제 그 국명 좀 바꿔달라. 터키가 네. 아니고 이제 튀르키예. 예. 이렇게 이제 불러달라고 이제 공식 요청이 온 것 같은데 네.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이거 사실은 오래전부터는 터키 국민이 네. 그 좌우든 우이든 정부가 수립되면 네네. 요청을 했어요. 어허. 제발 가서 우리 국명 좀 바꿔. 네네. 이게 이대로 안 된다. 왜냐면 우리는 밖에 나가고 영어로 얘기할 때는 터키 하니까 네. 나라 이름이기도 하고 질면제 뜻하기도 하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또 영어권에서는 질면조는 그 모든 언어마다 동물의 좀 약간 특성이 있거든요. 네네. 문학적인 특성. 네네. 근데 영어권에서 질면조는 껍쟁이랑 같은 비슷한 의미잖아요. 아 그래요? 예. 아이고 저 서양 사람들이 그 칠면조 요리 이런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뭐 이제 그 그러기도 크리스마스 때도 한데, 먹고. 예.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터키 사람들 기분이 나쁘니까 네. 항상 욕을 했었어요. 터키의 국명을 바꿔달라. 우리나라 말로는 튀르키예인데 네. 영어로도 튀르키예라 가자. 예. 했는데 이제 지금 현재 터키 대통령 에르도안이 좀 민심 문제가 있어요. 네. 왜냐면 정기 선거를 하려고 하는데 네. 이제 그 정기 선거를 하기 전에는 좀 민심을 끌어모으자. 아하. 그래서 여러 가지 액션들을 취했는데 그 중에 하나는 튀르키예. 튀르키예로 이름을 바꾸는 거였어요. 아하. 근데 그럼 일단은 이제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요청을 받아들여서 지금 이제 튀르키예로 네.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저도 뭐 일단 튀르키예 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네요. 예. 근데 사람들이 항상 물어봐요. 왜 영어 애들이 니네들 나라를 칠면조로 부르냐. 네네. 요즘 이상하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질문을 거꾸로 물어본 거예요. 왜 질면조를 터키라고 부르냐고 물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터키는 먼저고 질면조는 후이거든요. 네네. 아 그렇습니까? 질면조는 이제 아시다시피 미국 대륙이 네네. 발견돼가지고 유럽에 있는 영국 사람들이 네. 미주에 이제 이주하고 거기서 봤던 동물이에요. 네네. 그래서 17세기부터 그렇습니까? 있었던 동물인데 아 칠면조가 좀 늦게 발견이 됐군요. 예, 이제 아, 영어권에서 서게 되는 거 좀 늦죠. 네네네. 그래서 사실은 터키는 애초부터 있었고요. 네네. 터키라는 단어가 예. 질면조를 터키라고 부른 거예요. 아하. 영국 사람들. 그걸 왜 그렇게 됐냐면 그다음 마리오 페이라는 교수가 있어요. 네. 이태리 출신 미국 언어학자인데 네. 그분이 이제 내세우는 소리 두 개 있어요. 하나는
이 질문제가 나오기 전에 예. 불닭이라는 동물이 있어요. 그 예. 닭이긴 닭인데 겉으로 봤을 때는 질문자 같아요. 네. 자, 이 불닭이라는 동물이 유럽에 수출이 됐을 때 터키를 통해서 수출됐거든요. 네네. 아까 그 불닭이라는 것도 역시 아메리카에서 발견이 된 아니, 거군요. 그거는 이미 있었어요. 아, 그건 이미 있었다. 예, 이미 있었고 유럽에다가 터키를 통해서 수출됐어요. 어허. 그래서 사람들이 신기한 동물을 봤는데 어디서 왔지? 네. 아, 터키에서 왔지. 아하. 그래서 터키. 아. 그러면 이 동물이 터키에 어디서 왔어요? 네네. 인도 상인들을 통해서 왔기 때문에 인도. 그래서 힌디. 네. 아직도 터키 말에서 질면조는 힌디예요. 아. 인도. 네네네. 그리고 러시아 말로도 인두시카. 네. 인도예요. 예, 예. 그래서 맨 처음은 그 질면자랑 비슷한 동물이 터키를 통해서 유럽에 갔기 때문에 네. 그 동물을 터키라고 부른 거고 네네. 그 동물도 인도 사람들을 통해서 터키에 왔기 때문에 터키 말로는 아니면 러시아 말로는 네네. 인도예요. 예, 예. 오늘날에도 터키에서는 질면조를 인도라고 하는 거예요. 힌디. 지금 굉장히 그 자세하게 친절하게 네. 설명해 주셨는데 머리는 좀 어지럽습니다. 아, 그러면 주제를 바꾸시죠. 오늘은 한국 전쟁이잖아요. 네네네. 전쟁으로 가요. 예, 앞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제 튀르키예 네. 하면 이제 한국 사람들은 형제의 나라 맞아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 아무래도 이제 이 튀르키예가 또 네. 한국 전쟁 때 네. 참전을 해서 대한민국을 네. 도왔단 말이죠. 네. 뭐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뭐라 그럴까요? 뭐 고마움 같은 것도 배어 있는 네. 뭐 그런 어떤 호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알파고 씨가 한국 전쟁하고 뭔가 무슨 인연이 있을까요? 아, 2년 있긴 있어요. 저는 예. 이제 한국에 오기 전에도 우리 옆집 아줌마의 아버지가 한국 네. 전쟁 연사이셨어요. 그리고 전쟁 아. 때는 발이 정화를 맞아가지고 네, 참전용사. 네, 참전 연사였는데 그때 네. 전쟁 당시에 받았던 맞았던 그 정화 때문에 네네. 이제 팔이 아프시다가 팔이 잘렸어요. 아하. 네, 그래서 팔이 좀 장애인이 네네. 되셨던 거죠. 아. 그러다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네네네. 그리고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 정원사 할아버지가 예. 꽃도 이렇게 자르고 좀 예쁘게 해주는 그렇죠. 그 할아버지도 예, 예. 네. 전쟁 당시에는 대포를 담당하셨던 그 대포를 싸는 아하, 대포 부대. 예, 대포 예. 부대에 있는 병사이셨어요. 예, 포병이셨군요. 예, 포병이셨어요. 네네네. 아, 그러니까 이제 알파고 씨 그 바로 이제 가까운 이웃에 네. 있는 분들 가운데 이제 참전 용사들이 계셨고 그분들이 좀 많이 다치셨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좀 마음이 좀 아니 아프네요. 어차피 한국 분들도 많이 다쳤기 때문에 뭐 네. 예. 예. 아니죠. 그런 건 아니죠. 가능하면 안 다치시는 게 좋은 건데, 예. 제가 그러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 한국 전쟁 때 여러 나라가 네. 유엔군으로 참전을 했는데, 네. 이 튀르키예가 참전을 하게 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사실 그때 시간이 너무 딱딱 맞춰준 거예요. 네. 그 2차 대전이 끝났잖아요. 예. 2차 대전이 끝났을 때는 승전국들 중에 하나는 스탈린이에요. 네. 그냥 그렇죠. 예. 그때는 이제 소련도. 예. 예. 근데 스탈린 보기에는 우리는 이 2차 대전 계기로 승전국 됐기 때문에 원래 러시아 제국 때 있었던 우리의 땅들 네. 우리 해소하자. 왜냐하면 러시아 제국이 공산주의로 넘어가면서 일부 땅을 빼앗겼어요. 예를 아하. 들어 핀란드는 러시아 제국 때는 러시아 땅이었는데 네네. 혁명이 일어나니까 그 틈을 타는 핀란드를 독립을 했고 아하. 이런 식으로 땅들이 좀 약간 축소됐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스탈린이 2차 대전 우리 승전국이기 때문에 네네. 우리가 그때 빼앗긴 땅들을 좀 먹자. 회복을 해야 된다. 예, 그래서 폴란드 땅도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가지고 갔고 네. 핀란드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이제 실패하고 들어왔는데 그때 빼앗긴 동 하나 더 있어요. 바로 제가 태어났던 고향이에요. 네. 제 고향이 원래 러시아 지배를 받았던 지역이었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제 네네. 할아버지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 러시아 네네. 사람들의 러시아 사람들이 거기 지배하는 시절을. 네네네. 하여튼 그때 이제 2차 대전 끝나자마자 스탈린이 야 원래 터키 동부 카르스 으들 아르단 여기 이제 표시에서도 네네. 나오긴 하는데요. 예, 예. 그 지역이 원래 우리 러시아 땅 아니었느냐. 네, 이거 원래 좀 러시아 땅이었다. 예. 그러니까 돌려달라. 예, 그런 얘기를 예. 하니까 터키는 너무 겁이 난 거예요. 예. 왜냐하면 소련 상대로 어떻게 어허. 그 땅을 지켜야 되냐. 네, 워낙 큰 나라니까. 예. 예. 그래서 원래 그때까지는 터키는 중립국이었다가 바로 진밀 라인을 탔어요. 아하. 진밀 라인을 탔는데 네네. 미국 때 그때 이제 소련이 유럽에서 이렇게 자꾸 이렇게 그렇죠. 여기저기 네, 공상화시키니까 사회주의 그 세력을 확장하는 예.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그래서 나토를 만들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터키는 파라고서 나토를 녹독했어요. 우리도 받아줘. 아하. 그때 나토 안에 있는 그 북부 유럽 국가들이 덴마크라든가 노르웨이라든가 야, 이거는
북대서양 네, 북대서양 조약 기구죠. 서양이니까 예. 너네 중동이잖아. 그렇죠. 자리가 안 맞아요. 예. 미안하지만 오지 마세요 했는데 네네. 근데 미국이 터키를 데리고 오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예. 이제 그러다가 이제 한국 전쟁이 발발했어요. 예. 한국 전쟁이 발발했는데 그때 이제 총리가 누구냐면 맨데레스 총리예요.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터키는 그때까지만 해도 터키 해방전에서 이름이 있었던 군인들이 터키를 다스렸거든요. 네네네. 케말 파샤도 군인이었고 네. 케말 파샤 죽고 난 다음에 케말 파샤의 친구 이스메트 파샤도 군인이었고 네. 근데 터키는 딱 50년에 민주화가 됐거든요. 예. 그래서 민주화가 되자마자 첫 문민 정부인데 이 문제가 나왔어요. 아하. 근데 마침 그때 이제 맨데레스 총리 사진이 나오긴 하는데 네네. 한국에서 전쟁이 발발하니까 이분이 국회에 얘기하지도 않고 네. 바로 전쟁 잠전 그 법안을 만들고 네네네. 그 국회에 물어보지도 않고 내각으로서 이렇게 네네. 추진시키고 바로 한국 전쟁에 잠전한 거예요. 아하, 국회 그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직 그 정도로 급한 거예요. 아하. 이거 빨리 나는 나토에 가입을 하면 네네네. 군인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거다. 네. 왜냐면 본인이 군인 출신이 아니거든요. 예. 군인들도 우리 빨리 나토에 들어가야 되는데 너는 군인 아니니까 네. 미국이 너보고 너를 어떻게 믿겠느냐. 그래서 이분은 나는 빨리 한국 전쟁에 들어가면 네. 미국을 나토에다가 받아주면 군인들 나를 아하. 인정할 거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 한국 전쟁에 참전을 해서 뭔가 그 역할을 함으로 해서 예. 이 나토 이런 쪽에서 뭐 받아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명분을 만들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그렇죠. 이제 노르웨이 입장에서 노르웨이, 덴마크, 아이슬란드 입장에서는 터키까지 들어오면 나토가 분산돼요, 힘이. 네. 근데 이제 터키군이 한국에 와서 열심히 싸웠거든요. 제일 전방성에서 싸웠어요. 예. 특히 군누리에서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북쪽에 있는 군누리에서.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이 터키 군이 한국 전쟁에서 열심히 싸웠던 걸 보여주고 네. 애들아 이 터키가 나토에 들어오면 나토의 힘이 분산되는 거 아니고 오히려 나토 안에서 너무나 다이내믹한 병사들이 생긴 거예요. 네. 오히려 우리는 소련을 이렇게 대비하는 데 있어서 네. 더 이렇게 우리의 그 힘이 강해지다. 네. 그래서 이제 그분들도 그 말을 들어서 뭐 인정하고 52년에는 터키가 나토에 가입한 거죠. 예. 아, 그러니까 이제 그 한국 전쟁 때 이제 유엔군이 네. 여러 나라가 이제 참전을 했는데 네. 16개국인가 그랬던 걸로 네. 기억을 합니다. 네. 직접 이제 군대를 보냈던 나라가 그 가운데 이제 터키가 네. 굉장히 빨리 이제 군대를 보내서 그렇죠. 대한민국을 도왔던 건데 그것이 이제 자유세계를 지킨다 이런 명분도 있지만 네. 터키 안에서는 어떤 그런 터키의 어떤 영토 문제 그리고 국제적인 어떤 관계 이런 또 그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던 거로군요. 예. 그리고 또 이제 물론 와서 그냥 싸우고 갈 수도 있었는데 네. 이제 여기 와 있는 터키 군인들이 이제 한 50년 만에 40년 만에 전쟁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1차 대전 이후로부터 전쟁이 없었어요. 네네. 그래서 오래간만에 다시 이렇게 전쟁하는데 이분들이 열심히 전쟁도 했고 그리고 거기 있는 과학원들을 많이 챙겼어요. 네. 원래 6.25 전쟁 때는 유엔이 명령을 내렸어요. 왜냐면 이거는 일종의 내전이잖아요. 네네. 공산주의냐 민주주의냐의 전쟁이니까 네. 그 들어오는 한국인이 공산주의자인지 민주주의인지 왜냐면 남한 북한이라는 개념도 확실하지 않으니까 네. 유엔이 철저하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부대에다가 한국인이 오면 받지 말라. 왜냐면 그 사람이 북한의 스파이 될 수도 있다. 네네네. 근데 터키 사람들이 그 명령을 안 지키고 예. 부대적으로 오는 꼬마 아이들이 있으면 야 일로 와 이 꼬마 아기가 같이 밥을 먹자 하고 네네. 갖고 있는 밥을 너무 같이 먹다 보니까 이거 네. 소문이 난 거예요. 예. 야 그 조승달하고 그 네네. 별이 있는 그 국기 있잖아 빨간색 바탕에다 네네. 거기 가면 군인들이 나가라고 하진 않고 오히려 아하. 밥을 같이 아. 공유해서 같이 먹네. 네네. 그래서 소문 나니까 모든 과들이 우리 터키 부대로 온 거예요. 네. 그래서 갑자기 터키 부대 과들이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터키 대령이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해서 과들이 맨날 거기서 자요 이제. 네네. 그럼 여기에다가 우리는 하나 학교 만들자. 네. 그래서 이제 수원 앙카라 학교가 그때 생긴 거예요. 네. 제가 잘 알죠. 왜냐하면 제가 지금 수원에 살고 있는데요. 네. 앙카라 학교 공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시네요. 지금도. 예. 예. 이제 터키 군인들이 예. 고아원을 만들어서 지금 이제 알파고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예. 이 전쟁 고아들, 네. 부모 잃은, 집 잃은
이런 아이들을 보살펴줬던 거죠. 그 학교는 예. 72년까지 네네. 운영이 됐고 예. 학생들을 이제 교육을 하고 다음에 졸업시키고 왜 72년인가? 네네. 터키 군이 72년까지 주둔했거든요. 아하, 유엔군으로서 이제 주둔을 그때까지 한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네. 다음엔 터키 군이 이제 절수를 하니까 학교들이 이제 없어졌는데 네. 그 학교가 있는 데에다가 다음에 이제 지금 초등학교 하나가 있는데 바로 네. 그 초등학교 맞은편에다가 터키 대사관이 추진을 해가지고 앙카라 학교 공원을 만들었고 네. 그리고 그 아이들 중에서 한 명의 스토리가 너무 감동적이니까 그 아이의 스토리를 실제로 네. 가지고 영화가 만들었는데 아이다라는 영화. 네. 이제 그 터키 군인들하고 거기는 고아 아이들의 스토리. 네. 그 영화가 대박 났죠. 네, 사람들 네. 많이 울었고. 예, 네. 예. 참 이 전쟁 때 실제 군대를 보내서 도와주고, 예, 그리고 또 이 전쟁 고아들까지 보살펴주고, 네. 아 이런 어떤 그 은혜 이런 거는 참 잊지 말고 터키하고 이 튀르키예하고의 어떤 좋은 관계를 네. 계속 유지해 나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이후에 그럼 나토 가입은 된 겁니까? 아 그렇죠. 52년에 나토 가입이 됐고요. 아, 바로 됐네요. 바로 그 이후로부터는 미국 입장에서는 이 중동 네. 그리고 아프리카, 아시아 지역에서는 우리는 소련으로 견제하는 데 있어서 터키는 너무나 뭐 제대로 된 역할을 했다. 네. 어느 정도이냐면 똑같이 한국 전쟁에 잠전했던 그리스랑 터키는 72년에 한번 붙었거든요. 네네. 74년 죄송합니다. 74년에 이 튀르키예하고 그리스가 전쟁을 했어요. 한번 붙었는데 아 그렇군요. 그때 이제 살짝 미국의 터키의 눈치를 봤기 때문에 네. 그리스는 너무 열받아가지고 예. 우리 여기 이제 군사 동맹 체제인데 미국이 중립을 지켰어야 되는데 터키의 눈치를 보내서 네. 나토에서 탈퇴했어요. 그리스가. 아 그렇습니까? 네, 그 정도로 이제 나토에서 터키의 위치가 좀 강력하고 지금도 보시다시피 이제 네. 스웨덴하고 핀란드가 나토에 가입하려고 했는데 터키는 반대하니까 못 들어오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 네. 그럼 지금까지 그리스는 그 나토 가입국이 아니네요. 아니 탈퇴했다가 탈퇴했다가. 다음에 다시 들어가려고 하다가 터키는 한참 승인해줄까 말까 이렇게 네네. 내숭을 돌다가 네. 80년 때는 이제 터키에서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고 군인들이 이제 승인해줬어요. 아 그렇군요. 네. 네. 야 최근에는 이제 뭐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고 네. 여러 가지 참.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은 역시 혼자는 살 수 없다. 아 그렇죠. 이웃과 함께 살아가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은 드는데 이 한국 전쟁 이후에 이제 터키는 나토에 가입을 하고 그리스도 그랬고 네. 뭐 이랬는데 한국 전쟁 때 이 전쟁으로 인해서 또 뭔가 좀 이렇게 뭐 도움을 받았다 그러면 좀 이득 표현이 보는. 어색한 것 같고 뭐 이득- 이득을 보는 네. 예. 이제 그런 터키 나라가 있을까요? 이득이 봤다는 거 확실하고요. 네네. 근데 이제 터키보다는 이득을 본 나라들 제 보기에는 제일 먼저 떠오른 나라는 일본이에요. 일본은 뭐 군대를 보내거나 그러진 않았죠. 예. 근데 바로 옆에서 장사를 했잖아요. 어, 왜냐하면 제가 그 대포 보병 정원사 아저씨가 있잖아요. 네. 그분도 얘기를 했었는데 전쟁을 열심히 하면 미국이 그 외국 군인들도 그렇고 자기네 군인들도 그렇고 일본으로 데리고 간대요. 한 일주일 동안 놀다 오라고. 아하. 그래서 일본이 마치 좀 약간 한반도에서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네네. 옆에서 좀 약간 장사하는 그러한 분위기였어요. 네. 예. 왜냐하면 그 당시 이제 한반도에서 전쟁을 하는 군인들한테 필요한 이제 필수품들은 다 그렇죠. 일본에서 네. 만들어주고 제조되고 네. 이제 한반도에다가 이제 납품이 됐는데 네. 그 당시에 일본이 벌었던 돈이 정확한 숫자를 모르긴 하지만 45? 근데 그 돈이 그 당시에 일본의 GDP에는 20%였어요. 네, 40억 달러인 네. 거죠. 네. 네. 예. 하여튼 숫자가 살짝 다를 수도 있지만 네. 비율은 정확합니다. 그 예. 당시에 일본에 갖고 있는 전 재산의 20%를 네. 한국 전쟁을 통해서 벌었어요. 그때 한국 전쟁이 없었으면 일본이 그렇게 강력한 경제 발전을 뭐 못할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일본이 1945년 이제 패전 이후에 네. 사실은 나라가 망했던 거 네. 아니겠습니까? 예, 네. 물론 이제 뭐 기술은 갖고 있었지만은 그런 상황에서 한국 전쟁이 나면서 우리에게는 참 불행한 그런 전쟁이었습니다만은 일본은 옆에서 이제 이 전쟁 특수, 네. 그죠? 예, 경제적인 어떤 그 부흥의 어떤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다. 뭐 이런 네. 얘기가 되는 거로군요.
네. 그리고 또 한국 사람들이 잘 모르긴 하지만 예. 이득을 본 나라 하나 더 있어요. 예. 유고. 유고? 이제 유고는 지금은 없어졌지만 네네네. 예전에 유고라는 나라가 있었잖아요. 예. 유고는 뭐냐면 이제 슬라브 말로는 남쪽 슬라브이라는 말인데 네. 이제 유고슬라비아, 예. 유고는 남쪽이라는 말이에요, 사실은. 예. 이제 세르비아 네. 아니면 이제 뭐 크로아티아, 보스니아, 마케도니아 이 나라들이 연합을 해서 만들었던 공산주의 국가였는데 네. 이제 그 나라의 지도자는 티토 장군이었어요. 네네네. 근데 이 티토 장군이 스탈린만큼이나 이 공산주의에 완전 미친 사람 아니었어요. 네. 어느 정도 좀 약간 합리적인 길을 가려고 하고 그러신 분이었는데 스탈린 보기에는 이 티토는 지금 이 공산주의 라인에서 네네. 좀 약간 나는 형인데 네네. 이 사람이 너무 튀어나오네. 말을 안 듣는다. 예. 그래서 나 이 사람 한번 좀 야단을 하나 이렇게 네네. 해야겠다. 예. 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한국 전쟁이 터진 거예요. 원래 한국 전쟁이 안 터졌으면 네. 스탈린이 유고슬라비아를 참교육하려고 했었어요. 어허. 그냥 아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유고는 그때 이제 한국 전쟁 덕분에 어떻게 보면 이득을 보는데 네. 아시다시피 그 이후로도 이제 미국을 가지고 가는 민주주의 라인, 네. 소련을 가지고 가는 공산주의 라인 다음에는 비동맹 연맹이 있었잖아요. 네네. 유고는 공산주의인데도 사회주의인데도 거기 들어갔어요. 네. 그건 다 그 당시에는 이제 유고하고 스탈린 사이에 있는 그런 좀 약간 마찰. 네네. 예. 사실은 참 저희가 몰랐던 네. 유고에 관한 얘기까지 오늘 이제 알파고 씨가 해주셨는데 네. 이게 이제 한국 전쟁이 비단 한국 이 한반도 안에서만의 네. 그런 전쟁이 아니고 여러 나라가 참전을 하기도 했고 그로 인해서 여러 나라에 네. 각각 또 다른 특별한 어떤 영향 같은 것도 있었던 네. 거고요. 이 전쟁은 사실은 하면 안 되는데 그렇죠. 그 교훈을 왜 우리가 깜빡깜빡 잊는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지금도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 전쟁을 하고 있는데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뭐 전 세계적으로 경제 위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사람들이 죽는 이런 그 비극. 이런 건 우리가 피해야 되겠죠. 자, 오늘 알파고 씨와 함께 이 튀르키예, 네. 한국 전쟁에 참전했던 튀르키예 얘기 함께 나눴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어떤 얘기를 좀 기대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다음 시간에는 저는 여기 방송국에 오면서 몽골 느낌 많이 받았거든요. 몽골이요? 징기스칸의 끼를 많이 받았어요. 네네. 그래서 징기스칸에 대해서 왜냐하면 사람들이 몽골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전쟁만 잘한다고 네. 해서 그렇게 큰 체구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예. 사실은 그 코톤티에는 보이지 않는 경제적인 거, 교육적인 네. 개혁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 짧은 예. 시간에 그 아하. 나라가 나왔는데 네네. 이거 좀 약간 소개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알았습니다. 그러면 오직 말 타고 뒤에다가 이렇게 활을 사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긴 뭐 튀르키예도 그렇고 몽골도 그렇고 우리하고 인연이 참 네. 깊죠. 다음 시간 몽골 얘기 또 기대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공자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세 사람이 걸어가면 길을 가면 그 가운데 반드시 스승이 있다. 여기 이 자리에는요, 저와 서가온 아나운서가 있고요.
예, 두 사람입니다. 예. 또 한 분, 예, 오늘 아주 유익한 얘기를 해주실 분이 계신데 아리아리 초대석 오늘 어떤 분이시죠? 네, 예. 오늘 제가 퀴즈로 먼저 알려드릴 텐데요. 아, 퀴즈요. 네. 예, 제가 예전에 그 참 퀴즈 프로그램 그 진행 많이 했었습니다. 잘 예, 맞추실 퀴즈는 것 뭐 자신 같은데. 있습니다. 네. 이 제가 말씀드리는 회사의 공통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우디, 벤츠, 뭐 아우디 벤츠는 뭐 자동차죠. 예, 네. 그걸 누가 모르겠습니까? 예. 그리고 지멘스가 들어온다면 어떨까요? 어디라고요? 지멘스. 아, 지멘스. 네. 네. 그리고 브라운이요. 브라운. 네. 한숨이 깊어지네요. 예. 바로 독일 회사들이라는 경우인데요. 네네. 예, 독일이라고 제가 말하려고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독일의 네. 유명한 글로벌 기업들인데요. 네. 이 회사의 제품들의 공통점이 바로 기능성과 간결함을 추구하는 제품들이죠. 군더더기 없이 좀 감소하면서 네. 완벽함을 추구하는 독일인들의 생각이 담겨 있는 제품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한국 사회를 들여다보는 분이 오늘의 주인공이신데요. 감이 오셨을까요? 네. 네. 한국인보다 더 한국인 같은 독일 출신 저널리스트인데요. 네. 네, 진행자님 예.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아, 이참 씨는 저널리스트는 아니었고요. 딱 한 분 남아 있죠. 예. 안톤 슐츠 씨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애정 어린 시선으로 한국 사회를 들여다보는 독일 출신 저널리스트 안톤 슐츠 씨 바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이름이 안톤 셜츠인데요. 오늘 테마는 바로 한국의 행복입니다. 여기는 경제TV라서 행복의 테마는 조금 이상하지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근데 역시 모든 사람한테 행복 아주 중요하지 않을까요? 얼마 전에 친구는 저한테는 재미있는 장난 하나 해준다고 말해준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한테 장난 좀 해주세요. 그럼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이 친구는 저한테 물어봤던 게 안톤, 한국에서 제일 높은 산 어느 산인가요? 그래서 저는 생각하고 한라산 아닌가요? 친구 그냥 웃었어요. 웃으니까 뭐 그냥 북한까지 생각하면 백두산인가요? 계속 웃었어요. 아니요, 안톤 씨. 한국에서 제일 높은 산 바로 부동산입니다. 제가 그렇구나. 역시 부동산 한국에서 제일 높은 산이구나. 그래서 계속 친구는 저한테 물어보고 그리고 안톤, 한국에서 제일 낮은 산 어느 산인가요? 그래서 역시 뭐가 재미있는 게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잘 모르고 친구는 바로 출산이라고 말했어요. 이거는 당연히 어떤 재미있는 이야기인데 그냥 장난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조금 더 자세히 생각해 보면 사실 조금 슬픈 이야기 아닌가요? 네, 한국 사람들하고 저희 친구들하고 같이 이야기하면 행복하게 사는 게 제일 중요한 거는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 그냥 돈 좀 많이 있어야 된다. 아니면 행복하지 않겠죠. 아니면 중요한 게 좋은 자리 잡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직장이나 그것도 너무 중요하지 않을까? 많은 한국 사람들도 말하고 아니면 유명한 사람 돼야 되고 예를 들어서 아이돌 되든지 아니면 뭐 어떻게 TV에서 나가는 사람 돼야 그럼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그거는 정말 우리는 행복하게 만드는지 궁금해요. 사실은 그 한국 좀 뭐 최근의 역사 보면 뭐 1960년대부터 지금 뭐 2022년까지 보면 사실 1960년대 거의 한국은 제일 전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였잖아요. 근데 지금 2022년 탑 10 나라 중 들어갔어요. 그래서 BTS, 뭐 한류도 다 있고 그래서 확실하게 한국 사람 옛날과 비하면 어마어마한 더 많은 돈 벌고 있어요. 그리고 유명도 해줬고 그리고 탑 10 스포트 전 세계에서도 잡았어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 행복해야죠. 사실은. 근데 우리 조금 더 자세히 생각해 보면 사실은 우리는 고민도 되게 많아요. 뭐 흑수저 아니면 갑질 아니면 오포시대 헬초성까지 이런 여러 가지 단어들 보면 사회에서 많이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단어들 보면 확실하게 뭐가 좀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요. 사람들.
그거는 원인 당연히 여러 가지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핵심이 바로 교육입니다. 왜 교육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사실 어렸을 때부터 우리 유치원부터 초등학교부터 사실 선생님들하고 부모님들한테 많은 영향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는 세계 어떻게 보는지 그거는 사실 교육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거는 많은 사람들 저한테 항상 물어보고 독일 교육하고 한국 교육 제일 큰 차이가 뭔지 그거 많이 이런 질문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말하는 게 한국에서는 아니면 독일부터 시작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독일에서는 우리는 사실 좋은 교육 받기 위해서 시험 본다. 근데 한국에서 시험 잘 볼 수 있도록 사실 교육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보면 사실 정말 조금 거꾸로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도 약간 이 사회에서 여러 가지 갈등에 대해서 원인 중 하나이라고 생각해요. 추가적으로 한국의 계급 문화도 되게 좀 원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한국 사회에 보면 항상 약간 피라미드처럼 어떤 시스템이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사회에서는 우리 여러 가지 규칙이 있어요. 사람들 정말 원하는 대로 그냥 할 수 있는지 가끔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좋은 학교 가야 되고, 그리고 학교에서 나온 거 대기업 들어가야 되고, 아니면 변호사, 아니면 의사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원래 원하는 게 뭔지 많은 사람들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규칙 때문에 많은 사람들 제가 원래 원하는 생활 살 수 없다. 이 사회에서는. 그것 때문에 최근에서는 조사 보면 70% 이상 젊은 사람들 한국 떠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런 숫자들 보면 확실하게 이 사회는 문제점 좀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해요. 왜냐? 원래 우리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자연스럽게 살고 싶어요. 근데 어떤 사회에서는 행복 잘 못 느끼고 그리고 어떤 자유가 없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별로 행복하지 않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더 자연스러운, 어떻게 더 행복한 사회를 만들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 사실 성공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질문은 원래 성공이 뭔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 항상 생각해야 되고 정말 우리 사회에서 배웠던 거 예를 들어서 대기업에서 들어가고 꼭 좋은 대학교 졸업해야 하고 돈 많이 벌어야 아니면 행복하지 못하는 게 그거는 정말 성공인지 아닌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 많이 생각 안 하면 사실 우리한테 맞는 길 찾을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게 지금 이 순간 저는 행복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사람들 특히 한국에서는 항상 그냥 연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저는 행복하지 않다. 근데 앞으로 지금 충분히 고생하면 앞으로 저는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항상 연장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어떻게 지금에서는 먼저는 고생해야 되고 이거는 교육인지 일인지 근데 이런 교육 때문에 이런 그냥 열심히 일하는 것 때문에 나중에 정말 행복할 수 있다고. 근데 이 미래가 언제 올 건지, 이 미래가 아예 안 올 수도 있는지 우리는 사실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서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거는 원래 서양 사람들 자주 말하는 게 카르페 디엠. 오늘 살아야 돼요. 이 순간에서 지금 사는 순간에서는 저는 행복하면 저희 모든 인생 행복해요. 근데 지금 이 순간 제가 지금 사는 순간 행복하지 않으면 저희 모든 인생 사실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바로 카르페 디엠의 의미인데 그래서 그거는 우리 한국에서 너무 자주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그것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는 정말 우리한테 맞는 길 찾아야 될 것 같아요. 한국 사회에서는 많은 규칙이 있고 그리고 우리는 교육에서 꼭 이런 길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꼭 좋은 대학교 들어가야 되고 꼭 이런 직업 해야 되고 꼭 돈 많이 벌어야 되는 게 이런 길 정말 우리한테 맞는 길인지 우리 원래 원하는 길 어느 길인지 그거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런 길 우리 찾을 수 있으면
사실 더 행복한, 더 자연스러운 삶 여기는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오늘은 짧게만 이렇게 얘기했는데 앞으로 조금 더 자세히 행복 테마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리아리! 가까이서 봤는데 굉장히 행복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 안톤 슐츠 씨는 이제 한국에 오셔서 그래도 참 행복하게 살고 계신 게 아닌가 맞아요.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 지금 한국에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계시죠? 네, 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일을 많이 하시고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셔서 행복하신 걸까요? 그것도 확실하게 관계 있다고 생각하고 네. 사실 저는 이렇게 다양한 일을 하는 게 저한테는 정말 중요하고 네. 아마 매일 아침 일어나고 똑같은 시간 똑같은 일만 하고 네. 저 같은 사람한테 나중에 조금 지루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뭐 정말 교수 활동도 좀 했고 네. 다큐멘터리도 하고 뭐 여러 예. 가지 하고 그래서 당연히 기자로도 활동하니까 그래서 거의 항상 이번 주 스케줄하고 다음 주 스케줄 항상 좀 차이가 있습니다. 굉장히 일을 많이 하시는데 네. 그런데 이제 안톤 슐츠 씨가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행복하지는 않은 것 같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얘기를 오늘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네. 지금 이제 방송 시간이 다 돼서 이 자리에서 못 나눌 것 같고요. 네. 예, 우리가 저 자리를 옮겨야죠. 네, 이 자리에서 계속 이어지기는 힘들 것 같고요.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하셔서 센TV 정재환의 아리아리 들어오시면요. 아리아리 초대석에서 못다한 이야기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한국의 성공과 행복에 관련된 얘기를 안톤 슐츠 씨가 유튜브에서 더 자세하게 들려드릴 테니까요. 하단 안내 나가는 방법대로 들어오셔서 유튜브에서 이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재환의 아리아리. 예, 잠시 후 5분 후에 유튜브에서 계속해서 안톤 슐츠 씨의 행복론이랄까요? 네, 행복론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청해 주셔서 고맙고요. 계속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